안녕하세요. 세레타트 교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3연상 같네요. KBI 메탈 얘가 보기에는 다 가보이는데요. 3연상 갔으니까 보면은 돌파선 여기죠. 돌파선 여기입니다. 돌파선 여기면은 보통 돌파선에 더블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럼 그 돌파선에 더블이면은 보통 여기에서 더블 걸어놓고 더블이면은 거의 다 갔죠.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이것만 갖고 요것만 가지고 또 돌파선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전반적인 차트를 더 중요한 건 전체 차트입니다. 전체 왜 안 보여? 전체 차트인데 거의 다 갔죠. 예전에 돌파하고 나서 물량 받아놓고 돌파하고 물량 받아놓고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길었죠. 몇 년이야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0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차트를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원리를 알고 무슨 뭐 주식 잘하는 사람 뭐 정보를 듣는다고 해도 어떻게 10년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 주장을 하는 거는 돌파한 거 좋아. 물량 받은 거 좋아. 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번 노려보겠어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어. 내가 들어갔는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는 듯 했다가 올라갈지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곳까지 여기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그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무너질지를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라갈지 무너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려고 할 때까지는 버티는 건 맞아요. 근데 내려가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 됐어.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죠? 올라가다가 상승의 반 정도가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일봉상 봤을 때나 주봉상 봤을 때나 월봉상 봤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연봉이라고 봐야겠죠. 연봉.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런 형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년, 2년, 2년 새 돌파했다가 2년 동안 올라갔던 게 반 이상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반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는데 올라갔다가 띵띵띵띵 반이 무너졌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를 뭐 절대로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줄 알고 버텼는데 이렇게 돼버렸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이 무너지면은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반 정도 무너지면 나와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요만큼 남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 더 가면 되는데 그거를 마저 못 가고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반 이상 못 가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드무니까 나와라 여기서 그 얘기 했었죠.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게 기분으로 막 코스피 뭐 몇 천 찍었네 뭐 전쟁이 얼추 끝나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뭐가 날라가네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방송한 것처럼 뭐 기술주가 가다가 이제 섹터가 가치주로 바뀔 테니까 가치주 쪽으로는 나는 이제는 섹터를 바꿔 타야 되네 이러면서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 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다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그게 뭐냐?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섹터도 봐야 되고요. 이제 뭐 가치주냐, 기술주냐, 기타 등등이냐, 대장주냐, 이대장이냐, 삼대장이냐, 잡주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아니면 뭐 거래량이 큰 삼성 SK 뭐 이런 거냐 아니면 뭐 거래량은 좀 적더라도 변동성이 커서 나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거래량이 이제 작은 종목들이냐 뭐 금액이 큰 거 무겁게 움직이는 코스피 종목이냐 코스닥 종목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 이런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갈림길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예스 올로가 아니라 삼성, SK, 뭐 한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뭐 서울 반도체, 재룡전기, 서전기전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리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미들한테
얼추얼추 수익 내준 거 이 새끼들이 아까우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제 그 옵션 상품으로 만드는 게 있고 종목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ETF, ETN 그래서 종목이랑 상품을 만드는 게 있는데 여하튼 그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예스냐 노냐 이걸로 갈림길에 섰다가 수익을 낸 개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도 이 새끼들 내준 게 아까워서 지금 반도체 ETF 상품 만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이나 SK 이렇게 갈림길에 반도체 종목 반도체 또 뭐 있어? 요새 잘 나가는 거. 오로스 테크놀로지, 미래 반도체 이런 거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를 저희가 다 묶었습니다. 예, 삼성, SK, 미래 반도체, 제주 반도체 다 묶었으니까 이 상품 하나, 이 종목 하나 잡으시면 그냥 평균적으로 지수 올라가듯이 올라가니까 반도체 여러분들 요새 반도체 좋은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꿀 좀 빨으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걔네들이 돈을 내준답시고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그런 걸 만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품이 좋다 안 좋다 제 개인적인 견해야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하락장에도 지수가 내려가는 하락장에도 먹는 사람은 먹고요. 상승장에도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운도 조금 따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적인 그 경험치가 이제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상승한 거에 반 이상이 무너지면 버려야 된다고 하듯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버려야 된다고 하듯이 매수할 때도 내가 요즘 잡는 섹터가 이건데 재미가 좋아. 그럼 계속 잡아두면 되죠. 근데 내가 요즘 남들은 다 지수도 올라가고 어쩌고는데 내가 잡는 종목들만 이상하게 안 움직이거나 오히려 손실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아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그럴 때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새 반도체가 좋으니까 내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이라고 잡아놓은 이 관심 종목 잡아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왜냐 이름이 반도체 비슷해서 막 이것저것을 넣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반도체 아닌 종목들이 꽤 있는 거야. 그냥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매수하려고 컨택을 하려고 하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이제 꽤 했지만 이렇게 페이지로 다 담아놔요. 이렇게 반도체 그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좋았죠. 미래 반도체랑 그다음에 서울 바이오시 오로스 테크놀로지 두 개 다 반도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빼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반도체도 왜 신규주 들어가면 제가 신규주를 여기다 이 페이지에 집어넣기 때문에 신규주 여기 있는 애들을 신규주도 지금 페이지가 한 5-6개인가 4개 그러니까 원래까지 얘까지 5개예요. 4개는 꽉 차 있고 지금 5개째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 저도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여하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양봉일 때 버티고 예를 들어서 양봉일 때 버티고 음봉일 때 버린다. 내 평단일 때는 내 평단 위에서는 버티다가 예를 들어 내 평단이 35,484원이야. 35,484원까지 버티다가 내 평단을 깨버리면 이렇게 깨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막 5%, 10%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 평단을 깨자마자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 2% 이 정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 10%에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손실이 크게 났는데. 그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먹을 때 4, 5%는 적은 거지만 잃을 때 4, 5%는 큰 겁니다. 이 주식 그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또 우리가 단타를 칠 게 아니라 사실은 복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원래 요만큼만 수익을 줘야 되는데 이만큼을 수익을 주거든요. 이건 똑같이 됐지만 이거는 지금 그걸 감안해서 복리를 감안해서 나오는 표라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일봉으로 표시를 하자면 스윙으로 여기서 내 평단에서 이만큼 이쯤 내 평단이 여기다 여기서 120에서 잡았어요. 들고 왔다. 4개월 동안 들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요만큼의 수익이 나야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30%?
20, 29%. 그러니까 59%가 나야 정상인데 이게 복리이자로 되면 59%가 아니에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 이유가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1.12배, 1.15배, 1.2배, 1.4배, 1.4배는 아니구나. 1.23배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따지면 스윙 매매를 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또 이 주식 시장이 스윙을 하기에는 막 뭐 상패도 되지, 정지도 되지, 뭐 잘 나가던 것들이 막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에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무너지거나 갭 떠서 무너지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평범하게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다가 평범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갭에서 어느 날 갭을 이렇게 떠요. 이만큼의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의 갭이 떴어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려고 그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올라가다가 무너졌어. 그냥 여기서 무너지는 거하고 갭을 6% 정도 이렇게 뜬 상태에서 무너지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도 버티면 안 돼요. 여기서도 버티지 말고 이거 나와야겠구나 그러고 이렇게 크게 무너질 것 같으면 나와야 되지만 내가 가는 평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갭을 이렇게 붕 떴다가 갭을 떠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내 평단 하다못해 내 평단 위에서라도 나오셔야 된다. 위에서 내 평단이 여기다. 여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이렇게 붕 떴다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 내 평단 위에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지 이 무너지는 거의 이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건 하다못해 목표가라도 있지. 맞든 안 맞든 내려가는 거는 목표가도 없어요. 그냥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 세력에 내리고 싶은 만큼 우리를 털고 싶은 그 집념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내려가, 이래도 안 내려가, 이래도 안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다 그냥 끝내는 못 올라오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까 보셨죠? 10년 뒤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나는 내 평단이 여긴데 얘가 잘 가고 있어. 근데 올라가는 방식이 계단식이야. 땅땅땅땅땅땅땅 무너지고 땅땅땅 무너지고 아니면 N자 형태로 올라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이거 뭐라 그러죠? 무지개처럼 뿅뿅뿅 이런 식으로 올라가. 올라가는 방식은 여러 개입니다. 뭐 N자로 올라가든 계단식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띠용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털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박스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든 많은데 어떤 형태로 올라가든 뭐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만약에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 평단 근처에서 올라가는 건 버티지만 갭 떠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건 내 평단 위에서 무조건 나중에 다시 잡을 망정 나는 오늘은 나와야겠다 이런 원칙이라든가 이 갭 떠서 무너지는 건 위험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붕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내 평단 위에서라도 나와야 돼요. 음봉이 이렇게 길어지면 내 평단은 여기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잘 가다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내 평단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위에서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음봉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으면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이 정도의 갭 뜬 것만큼의 수익은 어차피 벌잖아요. 그죠? 49%라는 건 벌잖아요. 근데 이거를 49% 수익을 그냥 내 평단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두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까봐 제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갭에서 무너지는 거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이유가 없어요. 다시 들어갈 한이 있어도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 버리는 기준은 잘 가다가 갭에서 무너질 때는 버린다. 그러면 잡아야 될 때의 기준은 뭐냐? 평단 근처에서 이 종목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이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잘 모르는 종목인데 얘가 뭐 내가 왜 모르죠? 신규주인가? 신규주인가 봐요. 한 4년생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
사랑구실할 때 됐죠. 얘가 상장하자마자 무너졌다가 지가 내려온 거에 반 정도가 여기에요. 그죠?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이렇게 봐야겠죠. 맞냐? 이게 첫 저거라 그런가 보다. 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졌다가 거의 한 반 정도, 여기 반입니다. 반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라인이 안 보이는데 올라왔어요. 또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데 또 1년 반 이상 소비가 됐어요. 그리고 겨우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또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제가 종목이 이제 4년 이상 돼야 사랑구실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랑구실을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물론 내일 당장이라도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여하튼 얘가 지금 당장은 여기나 여기까지, 아이고 왜 한 거죠? 여기나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갈지 다이렉트로 갈지 좀 쉬었다가 갈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쉬었다 갈지 그냥 갈지 저도 모르지만, 이 종목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여하튼 여러분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내가 또 할 말 없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거 만약에 이 종목 내가 잡아서 상 들어갔다, 저는 이 상을 깨면 나올 겁니다. 여기 오늘 44,850원을 깨면 내일 시작하자마자 깨든가 나오죠. 갭 떠서 올라가다가 깬다든가 나옵니다. 갭을 뜬 건 아니야. 갭을 뜬 건 아닌데 시작하자마자 또 음봉이 돼. 전 나옵니다. 저는 기준이 있어요. 제 기준은 뭐냐? 상한가를 갔든 20%를 갔든 스윙을 들고 가든 뭐건 간에 크게 상승한 날, 제 평단을 깨면, 내가 갖고 있는 평단을 깨면 무조건 나온다. 1%든 2%든. 근데 4, 5% 이렇게 깨지면 이거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다시 올라올 걸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물 타서 올라올 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자동 로스를 이제 해놓겠지만, 1, 2% 정도는 뭐 손절할 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아니면 나는 1, 2%를 손절하는 게 아니라 1, 2% 정도 수익이 깨지면, 그러니까 절대 10원도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인드로 그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3, 4% 시작 수익이었다가 쭉 내려와서 내가 수익이 1%나 2%뿐이 안 됐어. 난 나갈 거야.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괜찮은 생각이에요. 저는 마이너스 1, 2%인데 나는 수익 1, 2%에서 난 나온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이 평단 잡을 때도 짜임새있게 잡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마이너스 1, 2%든 수익 1, 2%든 나오는 그 기준은 좋은데, 그냥 그날 기분 따라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뭐 주식은 무너지고 있어. 마이너스 3%, 4%, 5%, 6% 무너지고 있는데, 갈 것 같은데, 말만 떠들면 뭐해, 갈 것 같은데. 본인이 갈 것 같은데 떠들면 얘가 그 말 알아듣고 다시 올라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상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익 3, 4%가 됐건, 마이너스 1, 2%가 됐건, 마이너스 3, 4%가 됐건, 나오셔야 될 때는 나오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난 들고 간다. 난 수익이 여기였어. 들고 가는데, 근데 들고 가는 건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건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 평소에는 내 평단이 여기였어요. 평단이 79만 6천원, 79,6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오늘 한 20% 정도나 25% 정도 올라갔어. 근데 내일 여기서 무너진다. 저는 이거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왜 20 몇 프로는 먹어놓고 1, 2% 떨어진다고 왜 버리냐? 2, 3% 부러진다고 내려간다고 왜 버리냐? 저는 로스선을, 내 평단에 로스선을 해놨다가 쬐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길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길게 상승한다는 거는 보통 20% 이상을, 15%에서 20% 이상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5에서 20%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맞아요. 여기면은 저는 이 자동 로스 선을 위로 올립니다. 쭉 올려서 어디로 올리냐? 이 크게 상승한 날, 15에서 20% 정도 상승한 날, 종가 대비 2%나 3%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똑같이 여기다 종가에다 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2, 3% 밑에다 걸어요. 왜?
이 새끼가 이렇게 흔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흔들 때 자동 로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2, 3% 정도 밑에다가 자동 로스를 걸어놓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또 길게 슛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있던 자동 로스를 또 위로 올립니다. 어디로? 이 꼭대기에다? 아니, 이 꼭대기보다 2, 3% 밑에다가 여기다 또 걸어놓습니다. 2, 3% 밑에다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윙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스윙을 잘 안 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제가 기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아마 제 공부 영상에도 아마 안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스윙을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단타를 칠 때는 띵띵띵띵 가다가 어느 날 길게 상승을 하면은 15에서 20% 정도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럼 다음날 내가 이날 팔았으면 괜찮은데 안 팔았다. 종가 대비 안 팔았어. 목표가가 여기였는데 종가까지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끝났다. 그럼 다음날 이만큼 42,142번을 노리려고 오늘 매도를 안 했어요. 근데 다음날 시작을 했는데 내려와. 그럼 버리겠죠. 근데 올라가. 그럼 목표가에 왔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무조건 버릴까요? 이 목표가는 어저께 목표가가 42,142원이고요. 오늘의 목표가는 그럼 여기 이제 크게 상승한 날의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아이고 오늘은 야 이거 뭐야? 오늘의 목표가는 여기였지만 오늘이 지났잖아요. 내일의 목표가 내일이 이제 예를 들어 5월 4일 내일 5월이냐 5월 6일 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목표가로 잡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고 조금 남아서 이제 오늘 매도를 안 했는데 다음 날 올라가다가 무너져. 그럼 당연히 버리겠죠. 올라가. 그러면 그 다음날 목표가에서 또 버리면 돼요. 아무리 단타를 치는 사람이라도 그날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기준이 있어야 돼. 아, 오늘 목표가를 갔으니까 나는 오늘 매도. 아, 목표가를 못 갔어. 한 3, 4%를 못 갔어. 그럼 나 내일 요거 한번 기다려 봐야지. 3, 4%를 마저 가주면 땡큐인데 나는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어제의 목표가에서 그냥 버릴 거야. 그건 나쁘지 않아요. 예, 그거 잘못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목표가를 만약에 3, 4% 남겨놓고 안 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요만큼만 갔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돌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근데 돌파를 했다가 무너지든 그냥 무너지든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면 버릴 거기 때문에 다음날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 나는 무너지면 버릴 거니까. 이렇게 안 기다릴 거니까. 이렇게 그 전날의 수익이 다 망가지는 거를 그 꼴을 안 보기 때문에 최소한 어저께 올라간 거에 반 정도 여기 반 여기죠? 왜 안 가죠? 어저께 시작이 여기다. 근데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뭔 짓을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37,228원에서 버려야죠. 왜? 오늘 따지든 내일 따지든 어저께 상승한 거에 반 이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버립니다. 이게 버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이 정도 수익은 보장받고 가니까 이 정도 수익은 보장받고 가니까 굳이 여기서 3%만 더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날의 목표가 여기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바라봐도 되겠지. 그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질척거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전날 3, 4% 남겨놔도 저는 그냥 버리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기준을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는데 오늘 다 갔어. 그럼 매도. 조금 못 갔어. 그러면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기다려봐. 그리고 나는 오늘 상승한 거에 반 정도를 깨면 나는 무조건 오늘 무너지든 다음날 무너지든 나는 무조건 매도. 31,611원에서 무조건 매도. 왜? 상승한 거에 반 이상이 무너지니까 나는 이건 매도할 거다. 이 기준이 있으니까 요만큼은 나는 무조건 수익이야.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만큼이 무너질 올라갔다가 이만큼이 무너질 거를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이 무너질 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3, 4%만 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목표가까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죠? 왜 안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이 봉이 워낙 기니까 저는 이 반을 보겠죠. 반보다 좀 적게. 여기서 그 다음날 목표가가 양봉의 머리라고 해도 이 목표가에 여기에서 약간 밑에 여기를 보겠죠. 제 목표가는 4236원이 되는 겁니다. 제 기준을 따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나만의 이제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로 칠 때는 목표가가 여기였는데 그날 도달하면 매도. 3, 4% 정도 못 가면은 다음날까지 기다릴 때도 있고 안 기다릴 때도 있고 다음날로 넘어갔다. 만약에 오버나잇이 됐다. 그러면 36,626원에서 팔 수도 있지만 어차피 뭐 나는 여기 내려가면 버릴 건데 그럼 나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42,236원까지 기다려보자. 왜? 인간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이 봉이 만약에 이렇게 짧았어, 이게 짧았어. 짧았으면 당연히 목표가가 여기고요. 목표가가 당연히 여기인데 이게 너무 길어요. 길어. 그래서 양방향 머리라고 하기에는 오늘 예를 들어서 막 28%로 가야 돼. 그러면 28%가 쉽냐? 우리나라 장에서 나는 14%나 13%만 봐야지. 그러니까 이 큰 봉의 목표가 선정할 때 제가 그랬죠. 긴 양봉이나 음봉의 반 정도 여기도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바라보고 42,236원을 바라보고 오버나잇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귀찮으면 그 전날 3, 4%를 안 갔어도 나는 그냥 여기서 매도. 이렇게 저만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 내 평단 내려오면 나는 매도. 나는 내 평단 근처까지 오면 매도. 난 내 평단 3, 4% 위에서는 무조건 매도. 나는 내 평단을 깨면 매도. 나는 내 평단을 깨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1, 2%까지는 기다려. 근데 손실이 2%가 넘으면 나는 매도. 나는 그것도 싫어. 난 무조건 자동 로스. 난 무조건 자동 로스 할 거야. 자동 로스를 2% 밑에 걸든 평단에다 걸든 어디다 걸든 난 무조건 자동 로스.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는 건 좋고요. 수익을 낼 때도 난 목표가에서 매도. 근데 올라가다가 요걸 조금 2, 3% 내려고 계속 하루 종일 깨닥깨닥 봐서 50분, 1시간을 이러고 있어. 나는 끝까지 먹을 거야. 뭐 그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한 40분, 50분이 지났는데 요 밑에서 계속 깔짝거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가도 거의 종가에 올라가거나 3시 19분 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고 딴 종목을 보든가 아니면 그날 매매를 그냥 접어버립니다. 저는 또 스타일이 그래요. 저 기준은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굳이 2, 3% 먹으려고 끝까지 화면 안 보고 있어요. 가뜩이나 눈도 아프고 그래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섹터는 나는 어디서 할 것이다.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잡을 때는 나는 이런 기준으로 잡을 것이다. 나는 대장주를 잡는 기준을 할 것이다. 나는 대장주 잡을 자신이 없으니까 대장주가 슈팅을 하면은 그 옆에 따라가는 덩다리를 잡겠다. 그리고 나는 그 전날 단양봉이 나온 종목 위주로 잡겠다. 크게 나온 종목은 다음날 조금 갈 확률이 크니까 오늘 많이 가는 걸 원한다면 그 전날 조금 간 종목을 나는 잡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 더 수익도 더 많이 내고요. 손실도 저 작게 낸다는 거. 이 데이터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데이터지만. 기준이 없이 감정적으로 노동하듯이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말이 안 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기준이 있는 분들. 매수할 때 기준, 매도할 때 기준, 손절할 때 기준이 있는 분들이 수익도 더 많이 내고 손실을 좀 적게 낸다는 거는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뭔 장이 됐건 간에 평장이든 뭐가 됐건 간에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매매할 정도의 날마다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정도의 실력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어차피 날마다 방송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방송처럼 핵심적이고 그때그때 필요하고 뭔가 알고 찍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방송을 들으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예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 막 끌고 가는 거는 이제는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제 건강 상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이 이제 막 말도 안 듣고요. 말도 지금 어눌하게 나와서 제가 방송 스타일을 바꾼 이유도 지금 단어 같은 게 생각이 잘 안 나서 평소에 제가 쓰던 단어들인데도 방송할 때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그렇게 방송이 좀 어려워. 제가 방송하면서 그게 뭐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그게 뭐죠? 저 이렇게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 스타일을 바꾼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앓고 있는 병이 그렇다네요. 이렇게 뭐 심하면 우울증도 와서 뭐 치매도 온다는데 어 저도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전체적인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송을 날마다 하던 놈이 갑자기 안 하는 경우가 이 새끼 초심을 잃어서 이렇게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얘도 다른 지가 노력할 수 있는 노력 안에서 지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